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네네. 이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시게 되면 이제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이나 수건 같은 데 한번 싸가지고 네. 대주시면 효과가 좋겠습니다. 얼음팩 같은 거 없으면 뭐 알루미늄 음료수 캔 같은 거 좀 시원한 걸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냉각하는 방법 중에서 네. 사실은 이렇게 직접 얼음을 대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류나 증발,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수건에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닦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보통 이제 아이들이 열날 때 집에서 많이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맞아요. 사용하시고 예. 하는데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수건에 물을 적셔서 체표면을 네. 닦으신 다음에 선풍기가 있다면 선풍기, 뭐 아니라면 이제 부채 같은 걸 이용하셔서 네. 이렇게 증발을 유도해 주시면 체온을 더 빨리 떨어뜨리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 열날 때 닦아주는 게 그게 효과가 있는 네. 거군요. 그런데 이제 수분 보충을 해야 될 경우에 네. 만약에 쓰러져서 의식이 없거나 네. 호흡이 너무 가쁠 경우에는 어떻게 수분 그러니까 뭘 좀 이렇게 보충할까요? 좀 시원한 네. 걸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원한 환경으로 옮겨서 네. 옷을 벗기고 체온을 떨어뜨린 후에 바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분이나 염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의식이 있으신 경우에는 뭐 그냥 이온 음료나 아니면 전해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수분보다는 소금이 약간 들어있는 그런 이제 음료를 네. 이렇게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지금 이제 의식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의식이 있을 때. 네. 네.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이 의식이 없다면 지금 물어보신 대로요. 이때는 입으로 뭔가를 섭취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그래요? 그게 폐로 흡인이 돼서 기도를. 예, 그렇습니다. 폐렴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절대 입으로 뭔가를 섭취하도록 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119에는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액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액을 공급받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입 주변에 물기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네. 적셔주는 거.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강 내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게 이제 들어가서 흡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아까 그 사례자분도 갑자기 그렇게 정신을 잃고 네, 그랬다니까 이게 네. 언제 이렇게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네. 배워봤으니까 전효실 씨가 대표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파이파는 의미로. 근데 감독님 표정 연기가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러졌다. 자. 쓰러진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막 쓰러지셨어요. 시원한 곳에 어지럽고. 옮겨놓고 옮겨놓고 옷을 좀 편안하게. 하고 네. 옷을 네. 탈의를 해주고 네, 생방 벨트. 중이니까 너무 많이 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얼굴이나 네. 겨드랑이 큰 혈관이 지나가는 네, 곳이라고 그리고 하셨죠? 다리 부분. 부위, 부분에, 예, 겨드랑이, 이렇게 사타구니 쪽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만약 얼음팩이 없을 때는 물을 네.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네, 했어요.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도 좋고요. 네. 죄송해요. 물을 좀 많이 따랐네. 이렇게 물을 좀 네. 적셔주고. 네. 좀 시원하게 이렇게. 선풍기를 그다음에 아까 뭐 네, 부채 같은 걸로. 네, 부채 같은 거. 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해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수분 공급을 좀 해줘야죠. 수분 공급을. 네.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조금씩 드시고. 그렇습니다.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드시 환자분을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셔야 그렇죠. 돼요. 이건 정말 응급처치니까요. 그러네요. 살아나셨습니다. 네, 전효실 씨가 또 한 분 살리셨습니다. 예, 자리해 잘해주시기 주실까요?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사병이나 또 열사병으로 고생하는 주변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폭염에 특히나 더 뭐 이런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이런 위험에 더 노출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더 주의하실 분들도 있겠죠? 이 첫 번째, 제일 먼저 노인분들이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노인분들 어르신들. 참을성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좀 더워도 참고, 예, 뭐 이거 예, 더우려니 이러는데, 일단 노인분들은 이제 그 감각 자체도 떨어져서 다른 분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 환기가 잘 되는데 계셔야 돼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또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하는 무슨 혈압약이랄지 아니면 네. 당뇨약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데 네. 그럴 경우 체온 조절이나 아니면 그런 능력 자체가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자체가 좀 성인보다 작기 때문에 노인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영유아들, 어린이들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 몸에 체온 그 수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금방 탈수될 수 있고요. 또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표현도 잘 못하고 또 이 체온 중추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완전히 성인처럼 그렇게 작동을 잘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소아들은 또 경련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 또 뭐 갑상선 질환, 네. 당뇨, 그리고 고혈압 같이 만성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